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캐커 프로그램 타임라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은 지금 이쪽 아래 부분에 보시면 보이는 이 부분이 타임라인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타임라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미디어 룸에 들어있는 영상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아래쪽에 클립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와 같이 클립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트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트랙은 캐커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현재 영상이 들어있는 트랙이 기본 트랙이 되는데 이 기본 트랙에 영상을 올려놓고 편집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본 트랙이 보이고 그 위에 나머지 트랙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트랙에도 영상이나 오디오 파일을 가져다 놓고 컷 편집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분에 이렇게 자물쇠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 아이콘은 이 트랙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잠가서 편집을 할 때 이 트랙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지 않게 이렇게 잠궈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자물쇠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 눈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 눈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클립이 숨겨집니다. 이 트랙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은 나중에 영상을 만들었을 때 이 트랙에 들어있는 내용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음소거가 있습니다. 이 음소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 트랙에 들어있는 모든 소리를 잠궈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트랙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바가 있는데 움직이는 이 바를 타임 인디게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타임 인디게이터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끌어서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재생을 시키게 되면 이 타임 인디게이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재생이 됩니다. 재생이 되는데 현재 타임 인디게이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그 영상을 여기에 있는 미리 보기 창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 들어있는 영상의 내용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또 타임 인디게이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컷 편집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아이콘을 눌러주면 컷 편집이 되는데 이러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위쪽에 보시면 이러한 도구들이 보이는데 이 도구들은 하나씩 그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도구가 바로 이 화살촉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도구인데 이것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해 있는 작은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4개의 서브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시면 첫 번째가 선택, 두 번째가 분할, 세 번째가 왼쪽 방향으로 선택,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선택 이렇게 4가지의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특정한 클립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임 인디게이터를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보시면 이 분할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분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서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이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촉에서 이 칼날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날 모양을 바뀔 때 그 위치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타임 인디게이터가 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도 있지만 여기에 트랙에 가셔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컷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랙 바깥쪽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동이 되지만 이 트랙 속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컷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왼쪽 방향으로 선택, 이 도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자, 지금 현재 컷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됐는데 자, 여기서 보시는 부분,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왼쪽 클릭한 컷이 되어 있는 클립, 왼쪽에 들어있는 모든 클립들을 전체를 다 선택을 해주게 되고 다시 그 아래쪽에 보시면 오른쪽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와 같은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그 오른쪽에 들어있는 모든 클립들을 전체를 다 선택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하나의 우리가 클립을 컷을 했지만 여러 개의 클립이 여기에 놓여져 있다 해도 나머지 클립들도 이 이후의 클립들을 전체를 다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고 있는 클립 이후에 들어있는 모든 오른쪽에 있는 클립들을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실 때 이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선택 도구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 살펴보고 가실 것은 이 오른쪽 끝에 보시면 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축키를 의미합니다. 즉 선택은 A, 그 다음에 분할은 B, 다음에 왼쪽 방향 선택은 대괄호 열기, 오른쪽 방향으로는 대괄호 닫기. 이것을 단축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눌러도 똑같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 두고 단축키가 B가 컷이라고 했습니다. 컷을 누르면 이와 같이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칼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컷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마우스 포인트를 화살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A를 누르면 이와 같이 화살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단축키를 사용하셔도 쉽게 이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와 같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뒤쪽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보신 이와 같은 구부러진 화살표 모양은 우리가 작업을 했던 것을 취소를 할 때 이 도구를 눌러주시면 작업이 취소가 됩니다. 즉 조금 전에 이 컷을 했던 것이 이제 취소가 됐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더 눌러주시면 컷을 했던 부분이 다시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오른쪽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것은 취소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여기에 컷을 했던 것을 취소했던 것을 다시 눌러주시면 또 컷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업 취소와 되돌리기 이런 역할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이 도구 아이콘은 현재 타임 인디게이터가 있는 그 부분에 가서 타임 인디게이터를 갖다 두시고 여기에 있는 분할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컷이 됩니다. 이렇게 잘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컷을 시킬 때, 이 분할을 할 때 사용하는 이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 두 개의 도구가 보이는데 이 두 개는 한쪽은 보시면 왼쪽 삭제입니다. 타임 인디게이터를 여기에 옮겨 두고 왼쪽 삭제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컷이 되면서 여기에 클립에 들어있는 왼쪽 부분을 삭제를 시키고 다시 되돌리기를 하겠습니다. 되돌리기는 컨트롤 Z를 써서 단축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누르시기 불편하시면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되돌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다가 옮겨 보겠습니다. 이쪽에 옮겨서 타임 인디게이터를 옮긴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 삭제를 눌러보면 타임 인디게이터 오른쪽에 클립이 컷이 되면서 이렇게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되돌리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 삭제라고 있습니다. 삭제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이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선택되어 있는 그 클립을 삭제를 하게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이렇게 선택되어 있던 클립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되돌리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미디어 룸에 들어있는 클립들을 가져오는 방법을 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디어 룸에 들어있는 이 클립 중에서 현재 이 클립을 선택을 했더니 이와 같이 아래 부분에 이러한 원이 보이죠? 이런 원이 보인다는 것은 이 원을 선택이 되어 있는 이 클립을 가서 클릭을 해주시면 현재 타임 인디게이터가 위치하고 있는 그 부분에다가 이 클립을 선택한 클립을 자동으로 갖다 둘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편리하게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요 가져오기 여기에 트랙의 추가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것은 다른 트랙에는 추가를 하지 않고 캡컷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 트랙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와 같은 트랙입니다. 이 기본 트랙에다가 우리가 가져오기를 항상 하게 됩니다. 다른 트랙에는 되지를 않고 기본이 되는 트랙에만 가져오기가 됩니다. 지우고
기본 트랙에만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다시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현재 타임 인디게이터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가져오기를 하기 때문에 이 들어있던 이 클립은 뒤로 밀어지면서 가져오기가 됩니다. 만약에 이 클립 뒤에다가 가져오기를 하시려면 이쪽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두시고 타임 인디게이터를 갖다 두시고 여기 클립을 가져가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현재 있는 클립 뒤에 이렇게 가져오기가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가져오기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 이 클립을 지워 보겠습니다. 지우고 이 클립을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본 트랙에는 이와 같이 이 가져오기를 동영상 추가 트랙에 이 트랙에 추가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기본 트랙에만 여기다가 가져다 두는데 만약에 기본 트랙 말고 다른 트랙에다가 영상을 가져오실 때는 이 여기 있는 요 도구를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다른 트랙에는 가져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트랙에 이 클립을 가져오실 때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 원하는 위치에다 가져다가 이렇게 가져다가 놓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 트랙에 들어있는 클립이 활성화가 즉 선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나머지 도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나머지 도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아이콘은 우리가 프리즈라고 해서 이것은 타임 인디게이터를 두고 지금 현재 들어있는 영상이 요 영상인데 요 영상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타임 인디게이터를 움직이면 영상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영상 중에서 미리 보기 창에 보이는 요 부분을 내가 일정한 시간 동안 머무르게 하고 싶다. 즉 사진 파일로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프리즈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 프리즈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제가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프리즈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추가로 더 영상이 더 늘어나면서 프리즈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영상 속에 사진을 이만큼 더 추가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만큼이 이 정지 영상으로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움직이는 영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이 도구가 역방향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역방향 도구는 가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러한 영상을 거꾸로 가게끔 이렇게 역할을 해주게 되는 그런 아이콘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기 뒤에 있는 영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뛰어내리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제가 이 부분을 컷을 해서 자, 컷을 하려면 타임 인디게이터를 두시고 여기 있는 분할이죠. 컨트롤 B를 누르면 분할이 됩니다. 컷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영상이 이렇게 잘라졌습니다. 잘라져 있는 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자, 이 영상을 역방향으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이 역방향 만드는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이제 이게 역방향으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역방향으로 만들어진 영상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는 뛰어내렸지만 이거는 뒷부분부터 거꾸로 해서 이렇게 위로 역방향으로 재생되니까 사람이 다이빙 했던 사람이 위로 이렇게 치솟는 이런 영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역방향으로 재밌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이와 같은 도구가 바로 역방향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가 미러링입니다. 이 미러링은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되어 있는 이 동영상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던 것이 왼쪽으로 이렇게 좌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미러링입니다. 그래서 좌우 방향을 바꾸실 때 사용하는 이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이 부분은 회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번씩 클릭을 할 때마다 90도로 이런 역할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회전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이 버튼이 이 자르기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 영상이 이렇게 자를 수 있는 형태가 돼서, 만약에 제가 이 다른 사람 이 부분은 다 잘라내고 여기 이 부분만 살려 두실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이렇게 잘라서,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확인 있죠? 그 확인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영상이 이 잘린 영상으로 확대를 해서 이 잘린 부분만 이렇게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제 없애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재생을 시켜 보시면, 이 재생은 여기 이 버튼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스페이스 키를 눌러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면 잘린 부분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그 오른쪽에 보시면 마이크 모양의 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녹음 버튼입니다. 이 녹음 버튼은 우리가 만든 영상에 나레이션을 넣는다든가 이럴 때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래서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 녹음 버튼이 활성화되면서 녹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여기 말한 내용이 이와 같이 움직이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볼륨이 있습니다. 이 볼륨은 기본적으로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볼륨은 제가 사용해 본 결과 높이를 80 정도로 맞춰 놓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녹음할 부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갖다 두시고, 자, 녹음 시작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녹음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숫자가 3, 2, 1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녹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상 편집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녹음 역할을 하는 이 기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내용이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녹음을 다 하셨으면 닫기를 하셔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데, 영상을 녹음해서 만들고 나서 사용되는 이와 같은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이 마그네틱 도구입니다. 이 마그네틱 도구가 한번 누르면 활성화, 한번 누르면 비활성화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이 트랙에서 클립을 이렇게 이동을 시켰다가 놓으면, 가서 이렇게 이동시켰다 놓으면 자석이 있는 것처럼 가서 달아붙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그네틱 도구입니다. 이것을 끄고 이렇게 갖다 두시면 이제 가서 붙이지 않죠. 다시 활성화를 시키고 이렇게 가면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메인 트랙이 있다고 했는데, 이 기능은 메인 트랙에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트랙은 이 기능이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도구가 바로 이 스냅 도구입니다. 스냅 끄기 켜기인데, 이 스냅 도구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위에 미디어 룸에서 영상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져와서 위에 있는 트랙에다가 가져다가 올려놓으실 때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에 이렇게 선이 보이죠? 이렇게 선이 보일 때 누르면 정확히 맞춰집니다. 이런 역할을 해주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스냅 끄기를 해버리면 이 옮겨도 이 그런 파란색의 선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히 아래쪽에 클립과 시작한 부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미디어 룸에 들어있는 이와 같은 이 클립, 영상 클립뿐만 아니라 이 텍스트를 넣을 때 이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서 기본 텍스트를 추가를 하시려면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는데, 이 텍스트를 맞출 때도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져다가 여기에 있는 클립에 정확히 맞추려면
이게 지금 앞에 정확히 맞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이 크립에다가 정확히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보는 이 도구는 연결 끄기 켜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연결 켜기를 지금 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있는 이 크립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 크립을 선택을 해서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쪽에다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요 바로 위에 있는 문자도 같이 이동이 되죠. 자, 다시 이렇게 이동을 시켰을 때 문자가 같이 이동이 됩니다. 만약에 연결 끄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런 다음에 자, 이 그립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 보시면 자, 이렇게 같이 움직이지를 않죠. 이렇게 놓으시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위에 있는 여기에 영상을 하나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위에다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자, 요걸 선택을 하고 연결 켜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자막은 같이 붙어 다니지만 영상은 같이 붙어 다니지를 않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축입니다. 이 축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두시고 그 컷을 할 수 있는 것이 컨트롤 B라고 했습니다. 컨트롤 B를 누르면 컷이 됩니다. 이렇게 컷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타임 인디게이터를 옮기지 않고 이 위치에 갖다 두시고 컨트롤 B를 누르면 이렇게 컷이 되는데 이 축을 켜서 사용을 하시면 지금 현재 보시듯이 이 타임 인디게이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을 켜놓고 쓰시면 굉장히 우리가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 켜기는 활성화를 시키지 마시고 나머지 여기 세 가지는 반드시 켜서 활성화를 시키고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다음에 이 도구는 타임라인을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시면 이 크기 조절을 하실 수 있는데 한번 클릭을 하면 요 위치에 요 크기가 요만큼 항상 요 위치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그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축소와 확대가 있습니다. 축소와 확대 이 버튼이 있고 이 버튼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늘어나고 또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축소가 됩니다. 이럴 때 플러스를 눌러도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확대 또 마이너스를 누르면 일정한 크기로 축소가 됩니다. 영상을 편집할 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줄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즉 이렇게 하면 이 클립들을 선택하기가 좋죠. 아주 편하게 클립들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다가 세밀한 작업을 하실 때에는 여기에서 타임라인이 줄어들면 세밀한 작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시켜서 작업을 하시면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봐가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확대 축소 창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서 편집을 하시면 편리하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위쪽에 미리 보기 창을 보시면 미리 보기 창에는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뒤쪽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뒤쪽은 이 전체의 영상 길이고 앞쪽에 있는 파란색은 현재 타임 인디게이터가 위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오른쪽에 이 버튼은 한번 클릭을 했을 때는 이렇게 타임 인디게이터가 이동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쭉 흘러갈 수 있죠. 보일 수가 있고 한번 다시 누르면 정지가 됩니다. 정지와 재생을 시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스페이스 키를 한번 누르면 재생이 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정지가 되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상을 편집하시기 쉬운 방법은 스페이스 키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미리 보기 창에 보이는 영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클릭을 하면 조절바가 나타나는데 이 조절바를 이동해서 영상을 확대 또는 축소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미리 보기 창에서만 영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실제 영상에는 그 영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을 선택하면 이 영상의 비율을 여기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튜브에 사용하는 비율이 16대 9고, 과거에 쓰던 그 비율은 4대 3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 비율을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9대 16을 하게 되면 이 영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로로 이렇게 세워지는 영상이 됩니다. 비율을 조정을 하셔서 우리가 영상을, 쇼츠 영상을 만드실 때는 거꾸로 9대 16을 해주시면 되고, 일반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는 16대 9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가로 영상이 됩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창을, 전체 창을 이렇게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창을 닫으실 때는 ESC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 창이 닫히면서 원래의 창으로 돌아와서 편집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되오니 꾹 눌러 주실 거죠?